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설 특집 방송입니다. 지금 한참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바로 그런 시기이고요. 다름 아니게 한국에서 하는 동계올림픽에 지금 북한도 참여하고 단일팀도 만들므로써 아주 특별한 올림픽이 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설이기 때문에 설 특집! 북한에서 오신 우리 동포 두 분 이제 거의 스타가 되셨어요. 고정 코너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거의 뭐 고정보다 더 많이 나오시는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일단 두 분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방송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던 우리 이호성님. 예, 안녕하세요. 유은성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다음에 홍강철님. 네, 홍광철입니다. 잊을만 하면 홍강철님 안 나오냐고 막 저한테 갈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올림픽도 열리고 있고요. 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좀 뒤에 하고요. 몇 가지만 여쭙게요. 일단은 삼지연 악단이 내려와서 강릉하고 서울 공연을 지금 하고 돌아갔어요. 그 공연 보셨죠? 예, 봤죠? 예. 근데 의외로 한국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부르더라고요. 뭐 한두 곡 할 줄 알았더니 한국 노래가 한 7, 8곡 이상 불렀나? 북한 노래도 시작하는 거를 뭘로 했냐면 반갑습니다로 했는데 그 노래는 남한 사람도 다 알거든요. 이제 그게 어떤 효과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효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 반갑습니다 노래가 이제 북한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초빙되거나 할 때마다 좀 계속 불려오던 노래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뭐 학교 때 뭐 또도 많이 불렀었던 노래고 사실은 저도 그 공연을 보고 싶어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아예 안 되고. 아니 다 누구 한 명 빼더라도 꼭 해줘야 네. 되는 거 아니야? 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한 거고요. 그 중고나라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쓰잖아요. 중고나라에 들어가서 혹시나 티켓이 있나 해가지고. 근데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렇진 않아요. 이게 북한이 아니 돼가지고. 북한은 뭐 실명 확인하고 이런 거 있지만. 들어간다 그래도 실명 확인한대요? 확인한다. 그것까지 모르는데 50만 원에 가격이 이제 막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까지 올랐다. 난 이게 1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사실은 이거 어렵다. 나는 이게 도저히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인데 이걸 다 투자하고 가려고 해도 어렵겠다 하고 포기를 했거든요. 다행히 우리는 이렇게 인터넷에 잘 돼 있어서 공연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보면서 옛날에 내가 북한에서 살 때 그 추억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노래를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북한에서 한국 노래를 진짜 많이 부릅니다. 사실 북한 노래의 한 80%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그 집안을 언급하는 혁명 뭐 이런 그렇게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노래들이 많거든요. 그걸 언급하지 않은 노래들 별로 많지가 않아요. 대외용으로 나오는 게 이제 반갑습니다, 뭐 처녀 시절이라든가 뭐 시집가요 뭐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그리고 당이 은혜 이런 것들도 좀 언급해요. 직관적으로 이름이 안 나오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놀고 일 때는 계속 그것만 부를 수가 없잖아요. 뭐 붉은 길을 들고 목숨을 내 걸어야 된다. 뭐 이런 건 반나하는 거니까. 상당히 흥이 나게 되면 한국 노래를 부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한국 노래는 그럼 어디서 배우냐? 라디오를 통해서. 라디오 주파수 우리나라 그렇죠. 잡히는 걸로요? 주파수로. 왜냐면 북한은 이제 TV라든가 라디오는 다 주파수로 고정합니다. 북한 주파수로.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게 기술이 그렇게 막 발달된 게 아니라 주파수가 이게 돌리지 못하게 고정하고 풀로 붙이거든요. 그걸로 북한에서는 이제 드라기가나 바람을 불든지 이렇게 물로 해가지고 뿌려가지고 불 풀려서 그걸 다시 뜯거든요. 그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예. 경험이 많지 않으세요? 많지. 우리 집에 아이쪽에 우리 집에 우랄 114라고 목함 그런 라디오 전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고정시켰어요. 근데 그거 뜯어보니까 피대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주파수 돌리는 거에 그 다이얼 돌리는 게 그걸 뚝 꺼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그 고무줄 있잖아. 이 여자들 이 머리 이렇게 고무줄 끈? 그 얇은 이런 양말 고무 같은 거. 네. 그걸로 연결한 거예요. 내가 아이쪽에 뜯어보고. 그래 돌려서 들어봤죠. 자주 들었죠. 우리 그 최근에 끝난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감방사라고 있는데 그 재소자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 채널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 비슷한 행위를 하는 걸 방송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보다가 들키면 사상투쟁도 해야 되고 진짜 은이 나쁘면 쉽게 말하면 禁欲도 살아야 돼요.
그 정도로 옛날에 그런 것들이 심했거든요. 그러다가 2000년대 지나서 이제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예능, 한국 노래, 테이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그 친한 사람들 다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바꿔서 듣고 하거든요. 명절 때 아마 지금 구정 때도 북한에서 친한 사람들 오고적 모여서 틀고 노래 부르고 아마들 그렇게 보낼 겁니다. 우리랑 똑같게 별 큰 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럼 두 분은 북에 계실 때 예. 주로 부르던 남한 노래 예. 하나씩만 말씀해 보세요. 난 이제 제 얘기 그 8번입니다, 나. 제2에게 네. 8번이요? 네. 북한에서는 8번이라고 그래요? 네. 대통령 가까이 8번. 18번. 제2에게 제 얘기. 우리 아이적에 있잖아요. 80년대 중반 지나서부터 들어왔거든요. 한국 노래가. 녹음기 카세트에 들어왔어요. 중국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걸 계속 복사하는 거죠. 복사하다 하니까 노래 제목은 몰라요. 원판이 아니다 하니까. 노래만 나는 거죠. 리스트가 없구나. 예,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거 몰랐거든요, 그걸.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되면서 그 다음에 CDR이 들어왔거든요. 그 CDR 복사는 힘들거든요, 북한에서도. 북한은 우선 이거 복사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비들이 없으니까 CDR 복사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판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거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제목이 적혀 있는 거예요. 혹시 제2에게 처음 들었을 때 예. 영어 제이라고 생각 못했죠? 못했죠. 그냥 사람 이름 제이인 줄 알았죠? 예. 그랬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게 리스트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홍강철님의 제2에게 듣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제일 스치는 바람에 제일 그대 모습 보이며 난 오늘도 쓸쓸히 걷고 있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선희의 원판으로 편집할게요. 그러면 유호성님은요? 저희들은 세대가 좀 홍명철 씨랑 좀 많이- 틀리니까 그래요? 좀 다르거든요. 많이 차이 납니까? 많이 차이. 우리는 이제 80년대는 아예 저희들은 못 들어봤고요. 저희들은 90년대 후반부터 그렇죠. 그 이제 라디오를 제일 먼저 접했고요. 네. 저도 그 친구들이랑 아는 형들이랑 이제 라디오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그 뜯어가지고 하다가 이게 굉장히 노래도 완전히 북한하고 노래하고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북한 노래는 무조건 힘이 들어가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엄청 힘이 들어가고 막 고음인데 한국 노래들은 좀 아주 유하면서 노래가 너무 부드럽거든요. 처음에는 같은 말을 쓰면서 이런 노래 어딘 건 잘 몰랐어요. 왜냐면 한국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배웠거든요. 막 모든 것이 북한보다 너무 많이 어렵고 이제 막 먹는 것도 없고 군인들은 미국 사람들이고 모든 게 미국에서 통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계속 배우는 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남한을 통일을 해야 된다. 남한에 있는 동포들을 구해야 된다. 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어느 날에 갑자기 들어오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전혀 배고픈 목소리가 아니었고 아니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노래와 뉴스와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희들은 물론 그 제이 노래는 그때부터 많이 북한에서 부르기 편하고 좋으니까 유행했었고요. 저희들 젊은 층에서는 뭐 그 사랑을 위하여라든가 뭐 여행을 떠나요, 뭐 남행열차라든가 이런 걸 많이 그랬었군요. 들었어요. 예, 만남. 노사연? 많이 있어요. 예, 이게 그 우리 민주정부 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교류가 많았잖아요. 네. 예.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 가수들이 평양에 가서 공연 많이 했거든요. 그 유경 정주행 체육관이라고 있죠. 네. 그 엄청 큰 체육관이죠. 거기 가서 공연하면은 그때 이제 북한에 가서 공연했던 가수들이 실제로 이제 평양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꽤 알려지는 뭐 이런 정도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 활동하시던 김연자. 김연자. 씨. 그분 같은 경우에도 북한 들어와서 야 반향 좋았어요. 그 노래 그때 뭘 부르던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노래 그때 당시에 완전 추세됐거든. 혹시 수은등 노래 아니었어요? 잘 생각은 안 나요. 제목이 제목은 잘 생각 안 나요. 그 며칠 전에 그러니까 삼지연 악단 와서 강릉에서 공연할 때 네. 방송사들이 뉴스 전하면서 이제 거기 기자들을 부르잖아요. 근데 기자 리포트 중에 정말 재밌는 게 있었어.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음악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자기도 뭐라고 멘트를 하냐면 제가 음악 전문 기자는 아니라서 음악 이야기를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느낌이었고 어쨌건 북한 공연단이 와서 한국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객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눈시울들이 다 뜨거워가지고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한에서는 남한이 못 산다고 어느 시점까지 배웠을 거고 예, 예. 이제 거기에 거짓말이라는 걸 나중에 또 알고 됐을 텐데 그렇죠. 알게 됐죠. 실제로는 70년대 정도까지는 예. 북한이 훨씬 잘 살았답니다. 근데 예. 사회주의 체제에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 된 거죠. 네.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거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진짜 안 되죠. 지금 네.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그런 흐름이 깨지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깨지기 시작한 거는 뭐 라디오로 통해서가 아니라 비디오를 보면서 이제 이 90년대 중후반 들어오면서 한국 비디오 원본이 굉장히 북한에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한국 드라마라든가 예능을 보면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거나 또 드라마에서 또 생활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우리 드라마도 굉장히 드라마에 나오는 집들은 다 2층짜리 집들이고 하니까 네, 야, 잘 살아도 너무 잘 산다, 이게. 재벌들 이거 되게 사람만 다 저런 데 사는 나 한국 오면 다 그런 데 사는 줄 알았죠. 저희들은 아파트 상상보다 하우스를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왜냐면 드라마 나오는 게 다 하우스들. 대부분 평창동 그 배경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좋은 집들 말이에요. 성북동. 예. 의자도 굉장히, 이건 전혀 우리 배운 거하고 너무 많이 다르구나. 한국은 다 잘 산다. 나중에 조금 시간이 더 지나니까 한국 상품들이 엄청난 인기를 타고,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는 중국 상품을 많이 썼는데 어느 날에 갑자기 한국 상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을 통해 가지고. 근데 한국 상품이랑 중국 상품 비교가 안 돼요. 수준이 다르죠. 비교 향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게 한국이 정말 너무너무 발전되고 너무 좋은 나라라는 게, 그러다가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적 제가 동기가 이제 한국 가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 너무 잘 된 게 알게 됐고, 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정권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그 정권이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되니까 앞으로 이대로 가면 정말 통일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 그때 뭐 청년들은 아마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다시 시작해야죠. 한국의 설 지금 꽤 많이 지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좀 많이 다릅니다. 예. 얼마나 다른지 한번 들어보려고요. 일단은 예. 남한 쪽의 설은 예. 민족 대이동이 시작돼가지고 막 예. 고향 갔다 오는 차 행렬 때문에 막히고 막 이런 부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차례 지내는 건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가 얼마나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2000년도 전까지는 구정을 그렇게 크게 세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북한은 1월 1일 날 친정. 친정날에 굉장히 설을 따뜻하게 보냅니다. 그 왜 따뜻하다고 느끼냐면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끼리, 북한은 이렇게 대이동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기차를 뭐 차 막힌다, 차가 없어가지고 막힐 일은 없고요. 정말 차 있는 사람은 정말 뿡뿡 뚫려서 다 가면 되고요. 기차를 타면 세워라 내오라네요. 전기가 자꾸 끊겨가지고. 그러니까 이동 같은 걸 그렇게 별로 안 한다. 한국처럼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휴가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막 일주일씩이나 이렇게 주진 않고 3박 정도, 길어야 3박 4일 정도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설을 항상 동네 사람들과 같이, 물론 친척들도 같이 새김 다 오긴 옵니다. 가까운 데 친척들 다 오거든요. 그 이제 큰 집에 와서 보내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날에는 이제 북한은 문화가 술 갖고 다니거든요. 인사하러 다니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있는 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붓고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그러면 가서 무조건 그 설날만은 어떤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던 맛있는 음식을 다 아침부터 이렇게 상을 펼쳐놓기 때문에 저녁까지 오는 손님까지 다 반갑게 맞아줘요. 그게 친하든 안 친하든, 물론 친한 사람들 많이 가겠죠. 음식을 굉장히 나눠 먹고 서로 이런 데 익숙해 있고요. 그 친척이라서 더 반갑고, 뭐 동네 주민 안 받고 이러죠. 굉장히 반갑게 다 같이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주로 가족분들 위주로 다 같이 모이고, 뭐 구정이라고 해서 뭐 외부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 같이 세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명절날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명절날에. 이게 서울과 시골의 차이 같은 건데, 예. 아직도 시골에 가면 그렇게 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이제 많이 그 좀 삭막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옆집과 음식 나누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내려오면 명절날에는 별로 할 거가 없어요. 그러네. 예. 자기 혼자 집에서 설을 보내는 일이 쓸쓸해라.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평상시보다 명절이 더 많이 외롭죠. 연락할 때도 별로 없고, 탈북자 친한 분들만 모여가지고 옛날 얘기하고, 옛날에 진짜 그 술 한 병만 가지고 동네를 다 돌 수가 있었거든요.
한 잔씩 이렇게 붓고 세배하면 세뱃돈도 주고 어린애들한테 음식을 맛있는 거 막 베풀고 하니까 그때는 다 베풀거든요. 유성님이 없어도. 살았던 곳은 도시 지역 아니었어요? 아니요, 저는 해령시라는 데서 살았는데요. 시는 시인데 사실은 평양하고 끝이거든요. 평양은 제가 못 가봐서는 잘 모르겠고요. 못 가보셨어요? 예, 못 가봤습니다. 북한에 평양도 안 갔다 온. 제가 옹강철님 평양 가봤어요? 네, 거기서 공관학교도 다녔죠. 그러면 거의 뭐 레벨 차이가 있네요. 네. 지역으로만 보면. 지역을 보면 그렇죠. 저는 강원도 원산까지는 가봤는데 평양은 못 가봤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예. 근데 명절은 저희들은 대부분 그렇게 가족들만 세지만 동네 사람들과 같이 보내는 게 주로 문화가 많이.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네. 북한에 사신 우리 동포분들도 떡국 먹어요? 떡국 먹습니다. 떡국에 고기가 소고기예요, 뭐예요? 저는 돼지고기를 소고기는 네? 많이 없어서 돼지고기로 떡국을 끓여 먹어요? 돼지고기하고 계란을 넣어서. 와, 근데 예. 처음 들어요. 그래 이거 닭고기를 예. 많이 씁니다 주로. 그렇죠, 그렇죠. 예. 돼지고기는 다 넣진 않고 음식을 제가 베테랑은 아니니까 먹어본 것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닭고기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가끔씩 우리 방송에서 제가 예. 시골 살았을 때 얘기해드리거든요. 예. 닭을 잡아가지고 예. 그걸 약간 장조림 형식으로 맞아요. 이렇게 절여놔요. 그렇게요. 예. 똑같네. 예. 이게 원래는 닭고기가 아니고 꽁고기였어요. 예, 그렇죠. 옛날 선조들은. 예. 그래서 그 장조림을 해서 떡국 끓일 때 같이 큰 솥단지에다 놓고 예. 끓이고 그거 이렇게 딱 넣어서 떡도 그거네. 많이 치고 찰떡 떡도 많이 먹고 그렇죠 뭐. 전도 붙이나요? 전도 붙이고 근데 아이고. 집집마다 조금 다 틀립니다. 그건 그렇죠. 예. 어디 가나. 그런데. 지방에 따라서 좀. 예, 지방 따라 맞아요. 그것도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평안북도 쪽에 가면 거기는 전이거든요, 기본. 음. 거긴 전 많이 해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손으로 하는 송편. 많이 송편 많이 먹고 그 추석 때 아니에요? 그 설 때도 설 많이 때도 해요? 예, 설 때도 많이 이게 다른 부분이구나. 명태를 쪄서도 먹고. 전날이잖아요. 전날이면 가족이 다 모여요. 친척들이.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모이거든요. 다 모이면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모여서 그 만두 빚어요. 그렇죠. 밤에. 북한은 그렇죠. 예, 만두가 훨씬 더 발달했죠. 네, 만두를 빚거든요. 그 떡국에도 만두 같이 들어가죠. 네, 들어가죠. 떡만두가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만두를 빚어서 춥잖아요, 북한은.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밖에 내놔요. 그래 아파트에. 냉장고가 따로 예. 없으니까. 베란다에다 내놓으면 그즉시 열어버리거든요. 재밌어. 아니 그게 민족의 동질감이라는 게 저도 어렸을 때 똑같았어요. 기본 바탕은 똑같았다가 이게 이제 환경의 변화로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지만 네. 말씀하시는 게 저 어렸을 때랑 똑같아요. 설날 밤엔 자면 안 된다고 해요. 우리도 그래요. 밤엔 눈썹이 하얘진다고. 예? 안 된다고 그래요. 카드 노래 하는 예,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주패 치면서 그러니까 밤 12시에 종 울리잖아요. 새 박는 종에 그때까지 안 자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종이 울리면 서로 그다음에 새해 인사를 나눠요. 인사하고 근데 거기 세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세배하면 세뱃돈 줘요? 예, 줘야죠. 똑같아요, 그거. 그래서 그 세배 전날에 죄송해요. 나 궁금해가지고 그냥 신기한 거야 지금. 설 전날에 은행에 가서 바꿔요. 새 돈으로. 그것도 똑같아.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 쪽에는 100원짜리가 제일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5,000원짜리가 제일 커요, 북한 돈이. 그러니까 그 5,000원짜리 툭 주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 북한 그래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돈이 많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서 적어도 500원짜리로는 바꿔요. 500원, 1,000원 이런 걸로 바꾸거든요. 새 돈으로 또. 그렇게 바꿔서 그다음에 보관하고 있다가 아이들 인사하면 줘요. 그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세뱃돈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애들은 또 무슨 사진도 가서 찍고 그다음에 책방에 가서 뭐 설 때면 설날 아침에는 팔아요. 새로 나온 그런 그 만화책들 이런 거 많이 팔거든요. 책방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서 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신정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 네, 구정도 이걸 그렇게 해요. 구정도 그렇게 한다고? 네, 해요. 그 형네 동네, 구정. 우리 동네 완전히 많이 그게 그러니까 평양과 그 해령의 차이 같은 거.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구정 날에는 하루밖에 안 쉬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특정 시점까지는 정부가 신정을 권장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근데 그걸 못 바꾸고 예, 예. 결국에는 국민들이 하는 방식으로 따라간 게 신정은 하루만 쉬고 예. 구정은 설이라고 불러요. 그 제가 구정이란 말 알죠? 기억하는 거는 2000년대 이후에 북한도 구정을 생게 예. 생게 구정 세기 2003년도인가 더 아마 2월이었어요. 2003년도 2월인가 그때 그 제일 처음 음력설 세기 시작했거든요. 구정을.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전에는 신정을 쟀는데 그렇게 하죠. 그리고는 아침이면 그 직장 상사 있잖아요. 직장 상사, 그다음에 친구들, 예?
동네 어르신들이 있는 집에 그런데 인사하러 가요. 술 들고 의사처럼. 그럼 북한도 그 한국 사람들도 그게 걸칫거린 것 중에 하나가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명절에 아주 거주망태가 되는 네, 경우가 맞죠. 꽤 있어요. 대기 숙박하는 사람도. 비슷한가요? 밖에서. 예, 그거 같아요. 근데 그게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홍광철 씨 말씀하는 것처럼 직장인들은 특히 안 가게 되면 그 1년 내내가 힘들거든요. 체크로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설날은 술날이라 하거든요. 술날. 예, 설날은 북한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설날은 술날이니까 술 많이 마시는 거죠. 그러면 설날이라고 해서 따로 뭐 당에서 나오는 배급이 뭐 아, 나눠지는 줘요. 게 있어요? 주죠. 설 전에. 명절 공급이라는 게 꼭 있어요. 뭘 더 줘요? 뭘 줘요?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 기름, 쌀 이런 걸 줘요. 그걸 어디 가서 봤습니까? 배급소가 있어요? 배급소에서도 줄 때도 있고 식료 상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식료 상점에서 세대별로 얼마씩 이렇게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연수에 또 따라서 예, 이렇게 구람수를 정해가지고 줍니다. 공장 기업소별로 또 이 나눠주고. 부업 많이 하는 공장 기업소들은 자기네가 부업한 거로 이렇게 또 나눠주고. 그렇구나. 신기해. 뭐 거기서 혹시 나물도 해 먹어요? 아니면 뭐 삼색 나물 이런 거. 나물이지, 그치? 명절에 하는 거. 보살이나 예, 뭐 9가지 나물 무슨 뭐 하죠. 그것도. 그렇구나. 그 9가지 나물 이런 거는 구정 때도 해 먹는데 기본은 대보름날 있잖아요. 대보름날이 기본이에요. 정월 대보름. 예, 정월 대보름날이. 그날에는 뭐 명태국도 끓이고 뭐 보름달처럼 동그란 거 먹어야 된다 해서 완자도 빚고 계란도 삶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대보름날에 그 쥐불놀이라고 그래서 불 피우고 노는 것도 해요? 그런 건 안 해요. 남한은 그런 거 하거든요. 예, 여기가 하다 그러다가 불 내고 막 그래요. 산에 물 지르고 막 예. 그래요. 그런 건 안 해. 불놀이는 안 하고 대신 그 앞집, 옆집, 뒷집 남편들도 모여서 또 예? 또 술 먹고 그다음에 설날에 술 먹고 싸우고. 예, 싸우고 똑같구나. 예. 우리 아이 쪽엔 패싸움도 했어요. 우리 아이 쪽은 이런 동질감 좋다. 술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패습이라고 해도 왜 동질감 그때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어린 애들은 돈이 있으니까 이제 큰 애들 가서 또 돈을 뺏고 막 싸우고 뭐. 예, 그러죠. 한 민족이라는 게 그냥 바로 드러나는 게 똑같아요. 근데 아까 홍강철님은 그 평양 얘기하실 것 같은데 한국도 서울에서는 쥐불놀이 안 해요. 시골에서는 아마 할 겁니다. 예. 글쎄요, 난 하는 거 못 봤어요. 정월 대보름에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논두렁에 있는 잡초 같은 거 다 태우고 네. 그러면서 꼬맹이들이 이제 한국은 그런 게 있어요. 깡통 있잖아요. 그 통조림 깡통 같은 거를 네, 네, 구멍을 이렇게 못으로 네, 네, 뻥뻥 봤어요. 뚫어가지고 네, 이렇게 막 돌리는 돌리는 거. 그걸 보셨다고요, 한국에서? 예, 한국에서 근데 저 지리산 가서 한번 놀았어요. 그렇구나. 예. 근데 북한은 그 불날까봐도 안 시킬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잊을 수 못하게. 없는 게 북한에서는 설날 또는 이렇게 이런 명절 북한에서 제일 크게 보내는 그 명절이 3개인가 있어요. 제가 클 때는 그랬어요. 신정이 크게 됐고 그 다음에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이 컸고 왜냐면 그때는 또 충성의 노래 모임이라든가 이런 그 행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4월 15일 그 나머지는 크게 기억나는 게 명절이긴 명절인데 뭐 나라에서 주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보내는 정도. 추석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추석이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도 술도 주고 뭐 고기도 술도 줘요 진짜. 식료품 줘요, 상점에서 술도 주고 고기도 주고 생선도 주고 기름도 주고. 근데 그게만 좋은 게 아니라 그날에는 왜 그렇게 좋으냐면 그날에는 전기가 있어요. 제가 지방이다 보니까 전기가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줘요. 뉴스 시간에. 그래요? 예. 8시부터 10시까지. 내가 아주 어릴 때는 전기가 계속 있었는데 90년도 중후반부터는 하루에 전기 몇 시간밖에 안 줬어요. 고난행군 지나서부터는 그랬어요. 계속 전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날에는 전기가 하루 종일 들어와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신세계인 거예요. 환하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그것만 좋은 게 아니라 그날에는 또 새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제작하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내가 북한에 나올 때까지도 그 애니메이션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소년장수, 다라미아 고슴도치. 그건 어른들도 좋아하거든요. 그냥 채널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좋아하긴 한데. 근데 그 없어서. 재밌어요. 재밌기는. 정말 재밌거든요. 북한에서 만든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드라마 같은 게 일주일에 하나씩 막 채널이 우린 여러 개 되니까 막 만들어 매일마다 보는 것마다 다 새 거니까 그것이 그렇게 신기하지 않은데 그때는 그 영화들이 그 애니메이션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이 이제 한 부작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 몇 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예를 들게 되면 2월 16일 했다. 그럼 4월 15일 기다려야 돼요. 4월 15일 끝났다. 그럼 4월 25일 날 또 기다려. 4월 25일 그럼 또 그다음 추석 때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1년에
만들어지는 게 한 5, 6개 부 정도? 민족과 태양 그것도 새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소수다 보니까 그 날에만 집중적으로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러니까 뭐 재밌죠 당연히. 그렇군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예. 또 이제 약간 동질감이 안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예. 하고. 우리도요 어렸을 때 예. 아주 어렸을 때는 시골에 살면은 TV가 또 없어가지고 TV 있는 집에 몰려가서 텔레비 보고 예, 뭐 그렇죠. 그랬던 북한도. 기억도 났고요. 예. 네, 우리도 그랬어요. 예. 이분들하고 같은 핏줄 맞네. 우리 동네에 어. 우리 집이 두 번째로 그 TV가 있었거든요. 음. 근데 제일 먼저 그 TV를 잘 살았네요. 그 TV 놓은 집에 그 집에서 그 일본에 친척 있는 집이에요. 그 집은. 그러니까 그 집에 제일 먼저 TV 있었거든요. 친척들이 다 가져다 줘서 그 집에 TV 보러 가는 거죠. 그러면 창문에 저랑저랑 매달려서 막 보곤 했어요. 그때도 옛날에도 우리도. 아 북한 이야기 정말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예. 언젠가 내가 봤던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인데 가장 인상 깊은 건 역시 한국인은 음주 가무를 좋아해서 예. 술 먹고 싸운다는 얘기는 너무 공감이 갔어요. 우리도 시골에 가면 다 그러거든요. 희한하게도 그래요. 대기숙박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북한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네. 이분이 내려오시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도 같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두 분이 우리는 뭐 그냥 수박 겉핥기식 분석인 거고 두 분이 생각했을 때 김여정이 왔다 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려보내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두 분의 생각 좀 듣고 싶어요. 우선 실질적인 이인자를 봐야죠. 네? 김여정이.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가 당중앙위원회 가장 기본적인 부서예요. 이 사람들이 모르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래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가 1부서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당이라는 거는 사상 선전선동사업 하는 게 당이 기본 임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이 국가를 이루는 모든 인민들이 예? 그 당이 부름에 하나와 같이 동원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직 동원하는 게 사상 당의 임무예요. 근데 당에서 선전선동부라는 건 당의 기본 핵심 부서거든요. 근데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조직부가 세다요. 조직부가 기본이라 하거든요. 조직부가 인사사업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의 기본 행정 부서를 맡고 있는 장이잖아요. 그 장이 왔어요. 왔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는 전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핵강국이라고 이제는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풀자는 거예요. 관계를 이제는 풀자고 노력하는 그 첫 시점이라고 봐요. 저는 그게 뭐 김영남 위원장 혼자만 왔으면 또 다르죠. 나도 그 김여정까지 오리라는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실제 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같으면 내가 가고 싶지만 네. 그래서 김여정을 대신 네, 보낸 그런 거예요. 거죠. 네. 우리들 입장에서는 네. 남북 관계가 평화적으로 가길 바라고 일단은. 네. 네. 근데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냐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라는 부분이 올림픽 때문에 미뤄둔 게 있어요. 네. 그럴 때 북한 입장에서 김여정을 내보냈다는 건 좀 과대 해석하면 우리 앞으로 핵실험 이제 안 할 거야라는 의미도 저는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좋은 분위기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핵실험하고 한미 군사 연합 훈련하고 그러면서 또 관계가 나빠지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렇잖아요. 그 북한은 한 사람만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이 결심해도 일이 성사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북한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그 일은 성사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통쾌하잖아요. 북한은. 했으면 했다고 안 했으면 안 했다 해요. 북한은. 예? 하겠다 안 하겠다도 딱 명확하거든요. 실지만에 뭐 핵 문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최악의 길로 빠져들게 된 거는 기본 뭐 미국 탓이 많죠. 이게 미국이 탓이 잘못했거든요. 그거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어쨌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이라도 이제는 북한은 가질 거 다 가졌어요. 이제는 더 가질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관계를 풀어야죠. 이제부터는. 그러면 자기네 핵이라는 이 무기를 들고 1대1로 협상하는 거예요. 글쎄 북한하고 미국이 싸우면 북한이 지겠죠.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거는 전투기술 기제의 우월성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일심단결이라는 그런 또 새로운 무기가 또 있잖아요. 거기에다 핵무기까지 들고 이제 그 협상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김여정에게 내려온 것도 결국은 김정은이 뜻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김여정은 거저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야 어떻게 해라 하고 지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김여정이 말은 곧 김정은이 말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왔을 때 보면은 응원단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론 앞에 섰을 때 굉장히 무표정하다거나 좀 자연스럽지 않은데 김여정은 굉장히 웃기도 잘하고 뭔가 천진난만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김여정이나 현송월이나 이런 사람들은 급수 있는 사람들이어가지고
그 어떤 눈치를 잘 안 보는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김 여장은 누구 눈치만 오빠 눈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신임이 예. 크잖아요. 그러나 다른 신임이 사람들은 북한은 이제 3인, 4인, 5인 이렇게 감시 체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너를 지켜본든지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오버하게 되면 돌아가게 되면 사상도 안 그러니까 좋다. 그게 나쁘게 그럴 수 있기 말하면 때문에 이렇게 그 웃어야- 감시라고 말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서로 감시해. 예. 근데 그게 표현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고 실제 말에 그래 북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정치 조직에 가입돼 있거든요. 뭐 청년동맹, 당 조직, 직맹, 여맹 다 가입돼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람들이 매주 생활총을 하거든요. 예? 매주 생활총을 하는데 생활총을 끝에는 호상 비판이라는 거 꼭 해요. 다른 사람이 왜들 그렇게 잘못을. 살아 불편하게. 글쎄. 그러니까 또 그 비판해야 되잖아요. 비판하자면 이제 이 사람이 잘못한 걸 또 봐야 돼. 이게 우성식 말처럼. 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곧 감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그분들은 사실은 북한에서 귀족인 거죠. 아까 현성월이나 귀족이죠. 김여정은. 그렇죠. 뭐랄까 그런 느낌들 속에 어쨌건 간에 북한 최고 실권자가 친동생을 보냈다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 네, 그렇죠. 남한에서도. 네. 굉장히 크죠. 제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파견 와서 이제 온 저 현송월 때부터 우리 언론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저 제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와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간 거예요. 반응하게 됐거든요. 보고하고 왔던 사람들이 대접도 잘 받고 같이 이렇게 수행할 때 보고 느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북한에서 사실은 손 벌리고 할 때가 사실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미국은 이미 북한 주변국으로 하여금 지금 굉장히 북한을 더 힘들게 나라를 만들고 있고 심지어 중국도 등 돌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누군가 파견해서 북한에 갔을 때도 만나주지도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이 사이가 옛날 같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시진핑 체계에서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만나준 적 큰 높은 강을 만나준 적이 별로 저는 뉴스에 본 적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끊기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핵실험이나 미사일 때문에 북한이가 어떤 고립 상태에서 사실상 벼랑 끝으로 계속 몰고 가는 현실을 맞긴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획기적으로 우리 한국하고 사이도 개선할 수 있고 또 자기네 이미지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북한에서 한 그 열변식 했잖아요. 예. 그걸 굉장히 이제 거기서 우리 추측으로는 북한에서 새로운 무기도 공개하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한국 올림픽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 위상을 하려고 한다. 근데 다 빗나갔잖아요. 하긴 했지만 녹화 방송으로 생중계도 안 하고 생중계도 안 하고 최대한 검소하고 규모도 작게 줄이고. 규모 줄이고. 근데 이것들 이런 그 부분이 북한에서 무슨 뭐 하루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한국에서 올림픽 하니까 우리가 같이 맞불을 하자는 게 아니라 사전에 어떤 역사적으로나 북한의 체계에 맞게끔 그런 거 준비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나라 올림픽이 잘 개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쪽에서도 눈치를 봐서 사실 그 이랬던 부분이 사실은 그 먼저 지금 내려왔던 현송월이라든가 또 다른 그 모 지책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돌아가서 어떻게 보게 되면 김여정까지 내려오게끔 그런 토야대를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은 어떤 왕족이 체계라고 보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왕족 국가. 네, 왕족 국가죠. 프린세스가 온 겁니다, 지금. 공주가. 예, 왔다. 공주가 왔죠. 지책은 물론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은 많지만 이 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 실질적인 권한이 무시가 왜냐하면 김정은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 고모부도 믿지 않고 결국엔 고모부도 다 청산했고 주변에 자기 핏줄 아니게 되면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김여정이 지금 나이는 어리지만 북한에서 김정은이 어디 가나 이렇게 수행할 때마다 옆에 항상 붙어 있잖아요. 지휘하고. 사실은 정말 대자 막 엄청난 큰 별 받고 있는 사람들도 김정은이 앞에서는 옆에 가만히 서 있지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TV에서 보지만 김여정만 마음대로 돌아가요. 네. 다 부동자인데. 다
하부동산인데 혼자 휴대폰도 오고 맘대로 다니고 또 김정은이나 똑같이 나란히 그 어떤 주석단에 오르고 같이 나란히 이렇게 얘기하며 갈 수 있는 그 상당한 그 부분이거든요. 아, 이번에 왔다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더 순조롭게 좋게 갈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그렇게 돼야 되죠. 예. 그러니까 김영남도 사실상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력 이런 걸 떠나서 대외적인 국가 수반.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나죠. 해외 나갈 때마다 얼굴 마담이나 같죠. 예. 그런 거고 그 김영남도 어쨌든 그 일가에 속하긴 속하거든요. 네. 일가에 속하는데 얼굴 마담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북한이라는 사회가 이 TV에 나오는 재룡예나 뭐 항병서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 TV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당중앙인의 부장들. 그런 사람들은 TV에 잘 안 나오거든요. 공개되지 않은 인물들.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본이 바로 이제 김여정인 거죠. 그러니까 김여정이 뭐 와서도 뭐 메시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 대신에 보낼 수 있는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네, 그렇죠. 나를 빼고는 김영남과 김여정인데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거죠. 일단은 네, 네. 그 어떤 그 파견한 예. 인물에게서 정말 이번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남북한 사이 뭐 북미 관계 이런 것들이 망가지는 게 핵 때문이잖아요. 결국에는 네. 지금 그러면 좋게 관계를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올림픽 끝나면 우리가 핵 쏠 거야 이렇게는 못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예. 하죠. 그러니까 열병식하고 저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약간 좀 같이 어떤 좋은 의미에서 말이에요. 뭐냐면 열병식을 약간 간소하게 치르고 그러니까 한미 네. 합동 훈련도 좀 간소하게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방식으로. 예, 네.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무슨 딜이 있었겠죠. 예,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그런 균형점만 좀 맞춰준다면 원래 그 김정은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한번 하는 애들이거든요, 자네는. 근데 간소화했어요. 내가 듣기에는 김정은이 예. 이제 핵 만드는 것도 핵 만드는 거지만 그거는 뭐 이제 일종의 아버지 유지 같은 거라고 보고 네. 굉장히 개방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네. 들었어요. 결국에는 북한도 좀 뭔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개방이라는 그래요. 그 뭐냐면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우리는 점차 인민 경제를 풀어나가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약간 중국 모델 아닐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식이에요. 중국은 특색 있는 사회주의라 해가지고 중국은 전면 개방했잖아요. 북한은 그런 게 아니라 사회주의 원칙은 지키자. 그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게 그게 뜻이거든요. 그게 북한은 사실은 그 90년도 이전에 88년도인가 그때부터 북한은 그 라진 선봉국부터 개방하자고 했어요. 김일성이 경제부문 책임 일꾼들 협의회에서 한 말이 있거든요. 그 김복신이 당시 부총리 할 때인데 여자 부총리 김복신 부총리를 그 비판했어요. 라진 선봉을 개방하라고 한 지가 언젠데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냐 이렇게. 그래 김일성이 구상은 원대했거든요. 철로 다 개방하고 라진 선봉 개방하고 해서 인민 생활을 풀자. 그 김일성이 그 인민들한테다 그 한 말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철로로 개방하게 되면 이게 유럽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우리가 한 해 철도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몇억 달러다. 철도로만 해서 그렇게 우리 이 돈이면 우리 쌀을 어느 만큼 싸올 수 있고 우리가 어느 만큼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게. 그렇게 말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사회주의 시장이 그 허물어진 후에 새로운 시장을 향해서 개방하고 개혁해서 나가자는 그 새로운 시장을 만들자는 인민생활을 풀자는 그런 생각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핵 문제라는 그런 변수가 발생해서 김일성이 그 사망과 함께 핵 문제라는 그 변수가 발생했잖아요. 93년도부터 핵 위기부터. 그러다 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궁금증이 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제 흔히 말하면 수구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그 예전의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기억을 자꾸 떠올려가지고 6.25 네. 등등을 떠올려서 다른 방송에서 김현희 대한 부분이 나오겠지만 정말 잔악무도한 놈들로 만들고 평창올림픽인 이 순간에도 북한 선수단이 들어오는 만경봉호가 들어오면 묵호항에 가가지고 또는 서울역에서 인공기를 막 불태우면서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으면 이게 흔히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한쪽에서는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반대 시위하면서 인공기를 불태운단 말이죠. 그 장면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네, 봤어요. 매체를 통해 접하면 예, 어떤 뉴스로 느낌이에요? 봤습니다. 인공기를 막 불태워 보는 앞에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분노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저도 북한을 이렇게 도망쳐왔잖아요. 나오긴 했지만 네, 도망쳐 왔지만
그게 그 뭐 정말 뭐 아버지 그 뼈가 묻어 있고 묻혀 있고 형제들이 살고 있고 우리 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 왕조 국가의 무슨 누구라 해도 예? 설사 그것도 어쨌든 인간이고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손님 우리 그 청해놓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조선민족이 그 가장 그 우수한 품성이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 안 해요. 근데 언젠가도 한번 이렇게 말했는데 주성화 기자가 먼저 글 써버렸더라고요. 야. 페이스북에도 글 썼는데 북한에 가면 그 군대 훈련장들 있잖아요. 훈련장들에 가면 구호가 있어요. 조선인민이 철전지 원수인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조선인민이 100년 숙적 미제 침략자, 뭐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일본 제국주의 이렇게 말하고 비판하고 있지. 남조선 소멸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런 용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들으면 누구도 구려. 뭐 남한 용어로. 네, 그렇죠. 서로 선동이 안 되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인공기 불태우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써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로 북한을 증오한다기보다는 그 시위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네. 북한에게 피해를 받은 분들도 아니야. 네. 간단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아직도 남한에는 6.25 같은 트라우마가 있고요. 네. 우리가 다시 밝혀야겠지만 칼기 사건 같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북한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갖고 있는 사람들의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림픽을 평화로 만들어서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겠다는 게 목적인데 네. 그것을 자꾸 이렇게 서로 충돌하게 만드는 걸 계속 선동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인공기 불태워가면서. 그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저기 뭐 하는 짓이냐 이런 거죠. 거기서 그 선수단이나 무슨 뭐 같이 내려오시는 분들 네.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우리끼리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저는 아니 저 생각해보니까 두 분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고 참 큰 그림에서 생각하면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그 세계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도 알리고 그리고 사실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하고 핵실험하는데 우리 한반도에서 진행된 거여서 남한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이나 그리고 모든 이게 치안 문제나 이런 것들 외국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게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전혀 생각지 않은 부분이고 그분들은 그 어떤 그냥 말씀하신 것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나 또 자기네가 빨갱이하고 다르다. 뭐 그 말하는 거 빨갱이 뭔지도 지금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도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분들도 빨갱이라는 말투가 없어요. 예, 그 바른 말 하고 이러면 다 빨갱이 되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또 그분들이 뭔가 또 하지 말라 그러게 되면 민주주의가 다 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북한에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갔는데 거기다가 뭐 태극기 불태우고 그런 사람들 없죠. 큰일 나죠. 그럼 잡혀가죠. 잡혀가는 건 북한에서 그런 거 그렇잖아도 했다 하면 북한 정부에서 시킨 거예요. 야, 너 저기 가서 태워. 그리고 북한 사람들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 정서상 북한 사람들은 안 그런다는데요. 여기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그 정말 그 아다먹기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정말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예?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북한에서 아다먹기라 하거든요. 아다먹기요? 예. 적어주세요, 마차님. 아다먹기. 처음 들어본 용어예요. 적어도 그렇게 노는 사람은 상식 없이 노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하. 근데 진실을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기를 그렇게 받잖아요. 북한은 예? 하나님도 믿지 말라. 하나님 믿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 북한은 예?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뭐 첫날에는 어떻게 만들고 무슨 뭐 하늘이 짓고 뭐 궁창이 어쩌고 뭐 이게 있잖아요. 예? 저도 천주교 신자긴 한데. 예? 근데 북한에서 있을 때 교육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는 둥글다. 그리고 저렇게 행성이 많다. 하늘에. 그러면 이 하느님이 저 다 만들었나? 아니잖아.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하느님이 지구만 만들었을까? 하느님이 만들었다는 것처럼 성경을 믿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경대로 과학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세상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적어도 그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육하면서 키워주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도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은 하지 않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면 안 해요.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북한도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억압받고 뭐 반인권적이고 그런 사회인데 왜 들고 일어나지 않냐? 예? 들고 일어나겠죠, 마땅히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반인권적인 사회고 정말 그 파수화된 그런 사회라면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적어도. 그 사람이 들고 일어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아, 그건 아니고요. 들고 있는 기색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다 죽여버려요. 뭐 그런 이게도 것도 같았죠. 있죠. 광주도 그랬잖아요. 광주도 네, 맞습니다. 죽였잖아요. 제가 현장에 있었죠. 그래도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 조선 사람이 그 민족성이에요, 그건. 들고 북한은 일어나는 성군정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인, 5인 이렇게 감시 체계가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북한의 뭐 청진 육군단 사건이라든가 뭐 이제 그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건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있었거든요. 아니. 육군단 사건, 반란 사건이라 하죠. 아니거든요, 그게. 사건의 본질을 이기서 한국에서 흐리는 거예요. 아니요, 있었어요. 우리 삼촌이 육군단 모의고에 있다는데요. 그거 뭐 본질은 아니니까. 왜냐면 어쨌건 간에. 제가 왜 좋은 건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정확히 안 좋은 거고 북한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이면 북한에 있는 이런 체계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통제하고 이런 데는 다 싫어합니다. 내 고향이 좋고 이런 건 다 좋은 건 맞지만 솔직히 그 어떤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싫어하거든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고 그 체계가 바뀌어져서 좋은 나라가 되길 원하는 마음도 간절해요. 있겠죠. 솔직히. 아, 있겠죠. 예. 그런 마음도 반항하는 마음들 다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냥 뭐 한두 사람이 모여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색이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 22호에 잡아가고 사상적으로 이제 그 사상이 변질된다고 해가지고 그 어떤 불이익을 많이 보니까 그런 걸 억눌려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결론을 향해 한번 가보고 싶은데 뭐 현송월 단장 내려와 김여정 부부장? 예. 아. 노동당 선동부 부부장. 예. 김여정 부부장 내려와 네. 중국 거치지 않고 항공기로 바로 선수단이 왔다 갔다 해. 네. 아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걸 보고 진짜 예. 너무 좋은 것 배 같아요. 타고 그냥 군사 분계선 넘어서 예. 바다에도 이제 암묵적으로 그어져 있으니까 넘어서 바로 한국 항구에 다 용로로 왔다 갔다 해. 예. 이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게 불과 예.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꿈 한번 꿔보자고요. 얼마 전에 나오셨던 광명시 시장님 여기 한번 나오신 적이 있는데 예. 이분이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이거예요. 아, 티켓 봤어요. 예, 예. 예. 광명에서 파리까지. 파리까지 기차 타고 간다 뭐 이런 건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어떤 측면이냐면은 당장 통일이 되는 건 어차피 위험해요. 서로 간에. 네. 어떤 혼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서 십수년 이렇게 교류만 계속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아가면 휴전선을 그냥 걷고 네. 통행증 하나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중국처럼 북한에서 비자를 내주면 비자를 받고 가고 우리도 비자를 내줘가지고 북한에 있는 상인들 우리 와서 여기 와서 물건을 떼가고 이런 식으로 교류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한 10년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모든 게 빨리빨리 진행하니까 그렇죠. 말이 10년이지 1년이 다를 거고 2년이 다를 거고 솔직히 한국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대한 애정과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일부가 넘어가서 거기서도 뭔가 투자를 하고 가게를 하고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열리고 바뀌고 또 취직이나 이런 거 원하고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교환해서 기술도 교환하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미국이나 중국 쪽의 눈치를 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제가 이번 올림픽에 뉴스를 지켜본 결과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늘길이 하루아침에 뚫리고 백길이 뚫리고 선수들이 그냥 육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하는 네. 게 실질적으로 모든 양국에 다 이익이고 전략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경을 돌아서 올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번 평창 올림픽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조금씩 다른 용도로도 그 왕래가 오고 가다가 그냥 용로로 자연스럽게 오는 방법. 물론 이제 북핵 때문에 유엔의 제재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개성공단도 다시 열면서 그렇죠. 원래 개성공단이 닫히기 전까지의 그 규모보다 원래 계획은 민주정부 때 5-6배를 더 키우는 거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당시에 군인들 주둔 거리를 훨씬 더 뒤로 후퇴시켰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네. 있거든요.
그만큼 사거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이 보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네. 남북 관계는 완전 달라지잖아요. 예.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개성공단만큼은 서로 문 닫지 말자고 말했던 사람이 박근혜예요. 네. 그 통일 대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그 정치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닫아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갖는 그 배신감이랄까 상실감도 저는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이제 그런 세상이 돌아왔는데 네. 올림픽 끝으로 이제 다시는 또 안 열리는 그 상태가 그럼 되면 안 절대 안 돼요. 되죠. 끈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각종의 어떤 단체나 정치인들이 계속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북한과 교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최문순 지사가 뭐 평양에서 무슨 대회 열고 막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 간에 협약을 하고 그러면서 유엔 제재는 됐어 조금만 좀 기다려봐 하면서 이렇게 그쵸. 은근슬쩍 무시하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사실은 가족들도 계속 봐야 친한 거고 친구도 계속 만나야 친한 거고 계속 만나고 계속 교류하고 하다 보게 되면 오해도 풀고 그리고 솔직히 북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내려오고 공연도 하고 돌아가서 다음 날에 가서 또 미사일 쏴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도 다 보장되고 하면 사실은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리 나 같은 사람의 북한에 대해서 생각이 예. 동포로서 개방적이라고 해도 두 분만큼은 어떤 북한적 감성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고향이니까 애정이 다 같이 그렇게 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전에 6.25가 어쩌고 뭐. 그 중에 하나가 칼기 사건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예. 그래서 그 칼기 사건. 북한에 대한 증오가 너무 깊어진 상태라서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는 다시 한번. 그래서 진실이 네? 더 밝혀져야 그러니까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두 분이 그 북한에 관련한 뭐 설 이야기라든지 예. 뭐 그런저런 이야기 해주시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똑같은 민족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제 끝으로 네. 북한에서는 이제 그 설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설 인사를 새해를 축하합니다라고 합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예, 그래서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를 축하합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좋다. 좋은데요? 홍광철님. 새해를 축하합니다. 두 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오늘 미팅인데요. 그 세 분이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가져온 얘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급선회를 했습니다. 왜 괜찮아요. 네.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이라서 제가 이제 교회에 있을 때요. 외국에 나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정말 이제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한 가지는 성지순례, 또 한 가지는 이제 호주의 뭐 단기 선교라고 하는데 전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교회 단기 선교하러 나갔다가 예전에 이제 가지 마라 외교부에서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위험한 데 가신 있었잖아요. 분들 예. 있었고. 예,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호주에 갔을 때도 좀 위험한 데로 가긴 했어요. 호주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에버리진들 사는 한 뭐 7시간 정도 확 들어가면 완전 깡시골이 있거든요. 에버리진이 뭐예요? 앱 오리진. 앱 오리진. 원주민. 호주 원주민. 캐나다도 에버리진 있는데 그분들도 캐나다 원주민. 그러니까 원주민을 에버리진이라고 해요. 앱 오리진. 그렇죠. 그게 선진국에 있는데 안에도 그런 원주민들이 계속 살고 예, 있나 봐요. 호주 원주민들은 정말 너무너무 큰 차별을 받으면서 우리 동양인들보다도 훨씬 큰 차별 안에서 정말 눈물 흘리며 살고 있죠. 정말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도 이제 가봤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보낸 건 아닌데 시간을 내줘서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를 한 달 좀 넘게 다녀온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미팅은 이제 국경을 통과할 때 보완하는 그 사람들 만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 성지순례를 보통 가면 일반적으로는 갔다 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자기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모아서 인원이 되면 그 인원으로 그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들하고 이제 조인이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구나. 예. 근데 저는 갑작스럽게 이제 나가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못 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에 끼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끼어든 사람이 이제 4명이었고 예. 그 중에 뭐 여자 목사님도 있었고 청년도 있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빨리 여권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저희는 이제 안동이니까 경북도청에 가가지고 직접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급히 만들고 여권을 이제 받아서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권이요. 아, 사진이요? 사진이요. 놀랬네. 아니, 여권이 뭐 마음에 안 들게. 아니 그 직접 제출하시는 사진일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희한한 거예요. 제가 직접 제출을 했는데 그 보통 그 4대3 비율인가요? 일반적으로? 여권 사이즈가 있어. 예, 사이즈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일부러 포토샵으로 얼굴을 좌우로 약간 늘린 것처럼 퍼져 나온 거예요, 사진이. 그러니까 제 비율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0.3 정도, 한 30% 정도 퍼졌다고 생각하시면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맞구나 싶은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니다 싶기도 한 이제 그런 이제 사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일단은 그냥 들고 나가자. 기분 나쁘다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보지만 어차피 내 사진인데 뭐. 예. 그냥 하자. 갔다 와서 고치든. 일단 갔다 와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갔죠. 근데 보통 성지순례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가는 성지순례가 있고 유럽 성지순례가 있고 뭐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성지순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제가 갔을 땐 처음 이제 가는 거고 해서 경로를 이집트로 먼저 가서 이집트 쪽을 좀 보고 피라미드 보고 이스라엘로 갔다가 국경 넘어서 요르단강 건너서 요르단을 통해서 오는 코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페트라까지 보고 이렇게 오는 코스였는데 이집트를 갈 때는 이제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이집트가 좀 치안이 좀 안 좋긴 했어도 뭐 같이 다니니까 재밌었고 뭐 재밌었겠네. 그 피라미드도 보고. 예, 피라미드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몇층 건물 정도 돼 보여요? 얼추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일반 카메라로 보면 렌즈 그 미리수 있잖아요. 광각이. 그게 그 디카, 1.6 정도 되는 디카, 이제 비율로 봤을 때. 그게 35mm가 안 들어왔어요. 밑에서 찍었을 때. 더 어렵게 설명하시면. 어려워요. 아니, 그냥 몇 층 정도 된다고 하면 되는데. 아니요. 더 어렵게 얘기하시네.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보면은요. 와, 이게 진짜 크긴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놀란 거는 뭐냐면 도시와 너무 가까워요. 피라미드 있는 데가. 카이로와 시내하고 이제 주택가하고 거기가 너무 가까워서 이거 뭐야 이건 사진 장난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참 재밌게 보고 뭐 박물관도 보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자 이렇게 갔는데 이제 국경을 이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의 사단이 난 거예요. 국경이 굉장히 작아서 맞은편이 보이는데 이제 맞은편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딱 보니까 거기에는 역시 좀 무서운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경비를 서는 사람들도 보통 우리나라는 총을 들어도 그냥 탄창이 없는 걸 든다든지 탄창이 있어도 공포탄이 있든지 이랬는데 그냥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입장에서 딱 눈으로 보기만 봐도 총알이 그득 들은 그런 총을 그냥 딱 메고 있고 선글라스 끼고 사방을 막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스라엘 쪽 가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감회가 두 개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우리나라는 외국 나갈 때 육로로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육로로 국경을 넘어간다는 느낌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러네. 굉장히 우리 새로웠더라고요. 한국 어디 가면 거의 비행기로 이동하는. 예.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줄 서가지고 입국 심사를 받는 거예요. 그럼 출국은 쉽고 입국 쪽이 이스라엘 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내려서 버스는 따로 가고 우리는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서 이걸 여권을 내는데 여기서 사달이 이제 발생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공안에는 뭐라죠? 보안요원? 예, 보안요원이 여권을 탁 펼쳐보더니 제 얼굴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너 아닌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게 나 맞는데 내가 인솔자고, 인솔자는 아니었다. 따라간 거니까요. 이게 내 맞다. 맞는데 이게 사진이 약간 넓게 나온 거다. 다른 사진을 봐라, 나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이 까다롭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오해를 하면은 네. 손으로 얼굴 옆으로 늘려가지고 봐라 똑같지 않냐. 그럴 걸. 사진이 이렇게 된 거다. 한참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분쟁 지역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게 많으니까 진짜 철저하게 볼 것 같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하는 게 안 통할 건데. 안 통해요. 안 통해가지고 한참 설명을 하고 내가 뭐 파스터고 뭐 이렇게 설명을 계속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위 사람이 도와주면 안 돼요. 직접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당연히 대화는 어쨌든 떠든 되니까 막 그러니까 따라와라 그러는 거예요. 저 혼자서 이제 공안 사무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몸 수색이 들어가는 거죠. 얘가 진짜냐 아니냐, 폭탄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가방을 다 까뒤집고 약품 처리한 걸로 다 훑어보는 거예요. 뭐 화약이 있는지 마약이 있는지 뭐 열심히 뭐 하면서 지들끼리는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불안하잖아요.
사방이 다 총이고 겁나죠. 몸 수색도 막 했어요. 당연히 하죠. 몸수색 다 하고 다 까뒤집어야 되고 여권하고 뭐 기타 서류 다 봐야 되고 그래서 한참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아이고 야 저 사람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할 어쩐지 정도로. 저 친구 옛날부터 좀 의심스러웠어. 그럴 수도 아유, 있죠. 결국 이렇게 예. 사달이 나는구만. 혼자 와가지고 우리 귀에 끼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참을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가방을 막 뒤지다 보니까 책이 2권이 나왔는데 한 권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나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었어요. 그래서 쓱 보더니 너 이거 읽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면 읽으려고 가져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보안 요원이 야 나도 이거 재밌게 잘 보는데 우리 똑같은 책 보니까 넘어가자 하면서 딱 잡는 거예요. 갑자기 허술하네요. 갑자기 허술한 갑자기 거예요. 허술해지네. 뭐야. 그래서 한참 동안 거기서 잡혀가지고 조사받다가 내가 보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런 건가요? 괜히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미안하니까 괜히 뭐 다른 핑계 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책을 딱 보더니 딱 덮고 그냥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걱정하고 있다가 나오니까 한숨들을 다 쉬면서 저 사람 나왔으니까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욕하다가 아유 난 나올 줄 알았어. 나 의심한 적이 없어. 그랬을 거예요. 잘못하면은 실제로 거기서 잘못 걸리면은 그냥 다시 와야 된대요. 그만큼 까다롭대요.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로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정말 분위기는 안 좋아요. 그 시내에 이제 군인들이 많은데 특히 거기는 여군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군들이 그 한눈에 봐도 뭐 19, 20살밖에 안 되는 이제 대학 갓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신병들이 총들을 다 메고 뭐 칼 꽂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군복 입고. 군복 입고요. 거긴 또 여자도 의무죠. 의무죠. 그런데 너무나 이제 우리나라처럼 경직돼 있지 않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뭐 총도 막 옆으로 이렇게 삐뚤게 메고 이러는데 자세히 또 보니까 다 실탄이 장전돼 있는 총이에요. 무섭다. 100%예요, 100%. 그리고 어디 가나 까만 안경 쓴 사람들이 항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이스라엘은 총기 사고가 왜 안 날까요? 스스로들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군인들이.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잖아요. 근데 거기 그렇게 총이 막 여러 사람이 갖고 다니는데. 그거 신기하네. 군대 나왔던 우리나라 남자 같은 경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진짜 사고 났을 것 같은데. 난리 나잖아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기만 해도 아우 열받아 하면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딱 참네요. 근데 이스라엘에 예. 우리나라 교민이 미국보다 적고 하니까 그 나라에서 나는 그런 총기 사고까지 우리나라에 보도가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관광객들이 수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성지 순례객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사고가 거의 없대요. 이제 아랍인들이 장사하는 곳이 많은데 거기서 만약 사고가 나면 관광 수입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는 말은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주의하라는 거예요. 뭘 주의하냐 하면은 까만 봉지나 가방 같은 게 이렇게 다니다가 저쪽 갔다 왔는데 또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걸 피하고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군인이든 경찰이든. 이 테러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5분 이상 까만 봉지가 있으면 무조건 경찰이 뜬대요. 예.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또 뭐 이것저것 보면서 하다가 이제 요르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요르단으로 넘어갈 때도 역시 육로니까 아주 또 기분이 또 좀 새롭죠.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출국을 하고 요르단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다 된 거예요. 다 돼서 이제 정리를 하고 저도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쪽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뭐 직책이다 보니까 좀 힘을 합쳐서 좀 제가 좀 건사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 또 이상한 보안 요원이 다 오더니 저거 너 거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옆을 딱 보니까 거기 이제 캐리어 가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그럼 너네 일행 거냐? 그래서 아닌 것 같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양팔을 막 휘저으면서 그 초소 쪽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보내자마자 사이렌이 팍 울리더니 버스에 탄 사람들 다 내려. 그러면서 사람들이 확 오는데 총을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총을 다 겨누고 저쪽으로 가라. 무섭다, 무서워. 그래가지고 뭔 일이래? 해서 다시 사람들이 다 큰 버스에서 내려서 한쪽으로 갔더니 쫙 저희를 둘러싸는 거예요. 총을 겨눴어요? 겨누고 있는 거예요. 무섭다. 이런 거 우리나라만 있으면 경험할 일이 없잖아요. 전혀 경험할 일이 없죠. 근데 뭐 여자고 남자고 이제 요원들이 나와서 쫙 둘러쓰고 저희는 이제 앉아가지고 있고 착 둘러쓰고 그 다음에는 막 일사불란하게 뭐 무슨 팀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저거 주인이 없는 가방이다.
저거 문제 있는 가방이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이 일단 감금을 하고 저걸 처리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들고 다 서 있으니까 겁나잖아요. 네. 도망갈 수도 없는 거고 잘못 움직이다 큰일 나니까 화장실 갈 때에도 손 들고 저 화장실 갈 건데요. 그럼 총 들고 따라와요.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고 다시 총 겨누고 다시 오고 이렇게 있다가 좀 있으니까 이상한 차가 한 대 오는 거예요. 폭탄 처리하는. 폭탄 처리 많이 오는 거예요. 야 정말 무섭죠. 그래서 저건 또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가방에 뭐가 들었을지 모르니까 열지도 않고 폭탄 처리 차가 와서 덮은 다음에 그걸 폭탄으로 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폭탄이 있으면 그 안에서 터지는 거고 없어도 그냥 안전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진짜 씌워서 터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폭탄 소리 빵 나고 그 다음에 그 가방을 다시 들고서 안에를 다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폭탄이 아주 커가지고 가방이 착살나는 게 아니고요. 한쪽 면이 구멍이 나더라고요. 싹 한쪽 면이 날아가는 정도의 폭탄인 거예요. 아, 그러면 그 가방이 실제로 진짜 폭탄이었어요? 폭탄이었어요?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거 있으면 무조건 그 루틴을 따른대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겉에서 그 엑스레이 같은 그런 카메라로 안에 뭐가 있는지 훑고 다 난 다음에 하죠. 그런 걸 부를 것 같은데 예. 안 거기는 그래요. 그냥 바로 차부터 부른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거는 심각하다고 느끼는 건가? 이게 뭔지 확인도 안 한대요. 괜히 확인하다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거는 처리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뻥 터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됐으니까 가라. 그 안에서 된장, 고추장 다 박살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청국장 화이팅. 그거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희 거는 아니었고 아. 혹시 모르겠어요. 그때 폭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고 오니까 요르단 쪽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숙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사고 난 거 아니냐. 그렇지. 몇 시간이 늦어진 거거든요. 한 4시간 정도가 늦어진 거예요. 거기서 한 2-3시간 감금됐다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국경에서. 뭐 성지순례가 아니라 천국순례 될 뻔했네. 아, 진짜 그럴 뻔했어요. 그러네.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때 일을 이제 기억하면서 저는 이제 갔다 와서 이제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야, 이게 내가 성지순례를 갔다 온 건지, 뭘 갔다 온 건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국경에서 양쪽 다 이런 일을 겪었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공포 체험이었던 것 같은데. 예. 아마 이런 경험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또 만약에 가라 그러면 가실 생각 있으세요? 예, 좋아요. 그래요? 또 궁금하고 여권 사진 바꿨어요?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도청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따졌어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입국도 못할 뻔했다. 그렇지, 따질만 하지. 네, 내가 추방될 뻔했다.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안동시청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 안동시청에 딱 보여주고 원본 사진 보여주고 이것 때문에 내가 거기 입국을 못할 뻔했으니까 여권을 바꿔라. 나중에 재발급해달라. 그러니까 뭐 여권 발급비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따졌더니 결국은 재발급을 해줬습니다. 예. 무료로? 예, 무료로요. 네. 그래서 해야지. 그거 들고 또 다른 나라 좀 다니고 그랬죠. 그 바꾼 걸로는 아무 이상 없으셨죠? 예, 그건 뭐 미국 갈 때도 이상 없었어요. 그 여권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여권은. 네. 아, 와, 나도 뭐 미팅의 추억 무슨 뭐 총과의 미팅도 있었고 폭발물로 의심되는 가방과의 미팅. 예. 그다음에 또 다양한 또 그런 외국에 대한 또 정보를 많이 주셨는데 자 오늘 미팅의 추억으로 한번 이야기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미팅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새날 구독하기도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푸나님이나 다른 분들은 그냥 이런 얘기를 잘 부탁을 못해.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순위가 높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구독하기 꼭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정성이 모여야 우리 또 새날이 더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사 있잖아요. 직장 상사, 그다음에 친구들, 예? 동네 어르신들이 있는 집에 그런데 인사하러 가요. 술 들고 이사처럼. 그럼 북한도 한국 사람들도 그게 골칫거리인 것 중에 하나가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명절에 아주 거주망태가 되는 네, 경우가 맞죠. 꽤 있어요. 대기 숙박하는 사람도. 비슷한가요? 예, 그거 같아요. 근데 그게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홍광철 씨 말씀하는 것처럼 직장인들은 특히 안 가게 되면 그 1년 내내가 힘들거든요. 체크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설날은 술날이라 하거든요. 술날. 예, 설날은 북한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설날은 술날이니까
술 많이 마시는 거죠. 그러면 설날이라고 해서 따로 뭐 당에서 나오는 배급이 뭐 아, 나눠지는 줘요. 게 있어요? 주죠. 설 전에. 명절 공급이라는 게 꼭 있어요. 뭘 더 줘요? 뭘 줘요?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 기름, 쌀 이런 걸 줘요. 그걸 어디 가서 받습니까? 배급소가 있어요? 배급소에서도 줄 때도 있고 식료 상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식료 상점에서 세대별로 얼마씩 이렇게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연수에 또 따라서 예, 이렇게 구람수로 정해가지고 줍니다. 공장 기업소별로 또 이 나눠주고. 부업 많이 하는 공장 기업소들은 자기네가 부업한 거로 이렇게 또 나눠주고. 그렇구나. 신기해. 뭐 거기서 혹시 나물도 해 먹어요? 아니면 뭐 삼색 나물 이런 거. 나물이 그치 명절에 하는 거. 보살이 나물. 네, 뭐 9가지 나물 무슨 뭐 하죠. 그것도. 그렇구나. 그 9가지 나물 이런 거는 구정 때도 해 먹는데 기본은 대보름날 있잖아요. 대보름날이 기본이에요. 정월 대보름. 네, 정월 대보름날이. 그날에는 뭐 명태국도 끓이고 뭐 보름달처럼 동그란 거 먹어야 된다 해서 완자도 빚고 계란도 삶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대보름날에 그 쥐불놀이라고 그래서 불 피우고 노는 것도 해요? 그런 건 안 해요. 남한은 그런 거 하거든요. 예, 여기 하다 그러다가 불 내고 막 그래요. 산에 물 지르고 막 예. 그래요. 그런 건 안 해. 불놀이는 안 하고 대신 그 앞집, 옆집, 뒷집 남편들도 모여서 또 예? 또 술 먹고 그다음에 설날에 술 먹고 싸우고. 예, 싸우고 똑같구나. 예. 우리 아이 적엔 패싸움 됐어요. 우리 아이 적은 이런 동질감 좋다. 술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패습이라고 해도 왜 동질감 왜 떨어져. 그때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어린 애들은 돈이 있으니까 이제 큰 애들 가서 또 돈을 뺏고 막 싸우고 뭐. 예, 그러죠. 한 민족이라는 게 그냥 바로 드러나는 게 똑같아요. 근데 아까 홍강철님은 그 평양 얘기하실 것 같은데 한국도 서울에서는 쥐불놀이 안 해요. 시골에서는 아마 할 겁니다. 예. 글쎄요, 난 하는 거 못 봤어요. 정월 대보름에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논두렁에 있는 잡초 같은 거 다 태우고 네. 그러면서 꼬맹이들이 이제 한국은 그런 게 있어요. 깡통 있잖아요. 그 통조림 깡통 같은 거를 예, 예. 구멍을 이렇게 못으로 예, 예, 뻥뻥 봤어요. 뚫어가지고 예, 이렇게 막 돌리는 돌리는 거. 그걸 보셨다고요, 한국에서? 예, 한국에서 근데 저 어. 지리산 가서 한번 놀았어요. 그렇구나. 예. 근데 북한은 그 불날까봐도 안 시킬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그 거. 잊을 수 못하게. 없는 게 북한에서는 설날 또는 이렇게 이런 명절 북한에서 제일 크게 보내는 그 명절이 3개인가 있어요. 제가 클 때는 그랬어요. 신정이 크게 fes고 그 다음에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이 컸고 왜냐면 그때는 또 충성의 노래 모임이라든가 이런 그 행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4월 15일 그 나머지는 크게 기억나는 게 명절이긴 명절인데 뭐 나라에서 주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보내는 정도. 추석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추석이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도 술도 주고 뭐 고기도 술도 줘요 진짜. 술도 실력도 줘요, 상점에서 술도 주고 고기도 주고 생선도 주고 기름도 주고. 근데 그게만 좋은 게 아니라 그날에는 왜 그렇게 좋으냐면 그날에는 전기가 있어요. 제가 지방이다 보니까 전기가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줘요. 뉴스 시간에. 그래요? 예. 8시부터 10시까지. 내가 아주 어릴 때는 전기가 계속 있었는데 90년도 중후반부터는 하루에 전기 몇 시간밖에 안 줬어요. 고난행군 지나서부터는 그랬어요. 계속 전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날에는 전기가 하루 종일 들어와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신세계인 거예요. 환하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그것만 좋은 게 아니라 그날에는 또 새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어릴 때 그 제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제작하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내가 북한에 나올 때까지도 그 애니메이션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소년장수, 다라미아 고슴도치. 그건 어른들도 좋아하거든요. 그건 채널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좋아하긴 한데. 근데 게 그 없어서. 재밌어요. 재밌기는. 정말 재밌거든요. 북한에서 만든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드라마 같은 게 일주일에 하나씩 막 채널이 우린 여러 개 되니까 막 만들어 매일마다 보는 것마다 다 새 거니까 그것이 그렇게 신기하지 않은데 그때는 그 영화들이 그 애니메이션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이 이제 한 부작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 몇 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예를 들게 되면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설 특집 방송입니다. 지금 한참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바로 그런 시기이고요. 다름 아니게 한국에서 하는 동계올림픽에 지금 북한도 참여하고 단일팀도 만들므로써 아주 특별한 올림픽이 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설이기 때문에 설 특집
북한에서 오신 우리 동포 두 분 이제 거의 스타가 되셨어요. 고정 코너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거의 뭐 고정보다 더 많이 나오시는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일단 두 분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방송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던 우리 이호성님. 아, 예, 안녕하세요. 유은성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다음에 홍강철님. 네, 홍광철입니다. 잊을만 하면 홍강철님 안 나오냐고 막 저한테 갈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올림픽도 열리고 있고요. 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좀 뒤에 하고요. 몇 가지만 여쭐게요. 일단은 삼지연 악단이 내려와서 강릉하고 서울 공연을 지금 하고 돌아갔어요. 그 공연 보셨죠? 예, 봤죠? 예. 근데 의외로 한국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부르더라고요. 뭐 한두 곡 할 줄 알았더니 한국 노래 한 7, 8곡 이상 불렀나? 북한 노래도 시작하는 거를 뭘로 했냐면 반갑습니다로 했는데, 그 노래는 남한 사람도 다 알거든요. 이제 그게 어떤 효과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효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 반갑습니다 노래가 지금 북한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초빙되거나 할 때마다 좀 계속 불려오던 노래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뭐 학교 때 뭐 또도 많이 불렀었던 노래고, 사실은 저도 그 공연을 보고 싶어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아예 안 되고. 아니, 다 누구 한 명 빼더라도 꼭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한 거고요. 그 중고나라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쓰잖아요. 중고나라에 들어가서 혹시나 티켓이 있나 해가지고. 근데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렇진 않아요. 이게 북한이 아니 돼가지고. 북한은 뭐 실명 확인하고 이런 거 있지만 들어간다 그래도 실명 확인한대요? 이거 확인한다. 거기까지 모르는데 50만 원에 그 가격이 이제 막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까지 올랐다. 난 이게 1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사실은 이거 어렵다. 나는 이게 도저히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인데 이걸 다 투자하고 가려고 해도 어렵겠다 하고 포기를 했거든요. 다행히 우리는 이렇게 인터넷에 잘 돼 있어서 공연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보면서 옛날에 내가 북한에서 살 때 그 추억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노래를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북한에서 한국 노래를 진짜 많이 부릅니다. 사실 북한 노래의 한 80%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그 집안을 언급하는 혁명 뭐 이런 그렇게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노래들이 많거든요. 그걸 언급하지 않은 노래들 별로 많지가 않아요. 대외용으로 나오는 게 이제 반갑습니다, 뭐 천년 시절이라든가 뭐 시집가요 뭐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그리고 당의 은혜 이런 것들도 좀 언급해요. 직관적으로 이름이 안 나오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놀고 일 때는 계속 그것만 부를 수가 없잖아요. 뭐 붉은 길을 들고 목숨을 내 걸어야 된다 뭐 이런 건 반나하는 거니까 상당히 흥이 나게 되면 한국 노래를 부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한국 노래는 그럼 어디서 배우냐? 라디오를 통해서. 라디오 주파수 우리나라 그렇죠. 잡히는 걸로요? 주파수로. 왜냐면 북한은 이제 TV라든가 라디오는 다 주파수로 고정합니다. 북한 주파수로.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게 기술이 그렇게 막 발달된 게 아니라 주파수가 이렇게 돌리지 못하게 고정하고 풀로 붙이거든요. 그걸로 북한에서는 이제 드라기가나 바람을 불든지 이렇게 물로 해가지고 뿌려가지고 불 풀려서 돌려갈 그걸 다시 수 있게? 뜯거든요. 그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예. 경험이 많지 않으세요? 많지. 경험이 우리 집에 아이쪽에 우리 집에 우랄 114라고 목함 그런 라디오 전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고정시켰어요. 근데 그거 뜯어보니까 피대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주파수 돌리는 거에 그 다이얼 돌리는 게 종이로 그걸 테이프로. 뚝 꺼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그 고무줄 있잖아. 여자들 이 머리 이렇게 고무줄 끈? 그 얇은 이런 양말 고무 같은 거 네. 그걸로 연결한 거예요. 내가 아이쪽에 뜯어보고 그래 돌려서 들어봤죠. 자주 들었죠. 우리 그 최근에 끝난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감방사라고 있는데 그 재소자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 다른데 채널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 비슷한 행위를 하는 걸 방송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보다가 들키면 사상투쟁도 해야 되고 진짜 은이 나쁘면 쉽게 말하면 진육도 살아야 돼. 이렇게 눈시울들이 다 뜨거워가지고. 그렇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한에서는 남한이 못 산다고 어느 시점까지 배웠을 거고. 예. 이제 거기에 거짓말이라는 걸 나중에 또 알고 됐을 텐데. 그렇죠. 알게 됐죠. 실제로는 70년대 정도까지는 북한이 훨씬 잘 살았답니다. 근데 사회주의 체제에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 된 거죠.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거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진짜 안 되죠.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그런 흐름이 깨지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깨지기 시작한 거는 뭐 라디오를 통해서가 아니라 비디오를 보면서 이제 이 90년대 중후반 들어오면서
한국 비디오 원본이 굉장히 북한에서 많이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한국 드라마라든가 예능을 보면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거나 또 드라마에서 또 생활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우리 드라마도 굉장히 드라마에 나오는 집들은 다 2층짜리 집들이고 하니까 예, 야, 잘 살아도 너무 잘 산다, 이게. 재벌들. 이거 되게 사람만 다 저런 데 사는 나 한국 오면 다 그런 데 사는 줄 알았지. 저희들은 아파트 상상보다 하우스를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왜냐면 드라마 나오는 게 다 하우스들. 대부분 평창동 그 배경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좋은 집들만 해요. 성북동. 예. 의자도 굉장히, 이건 전혀 우리 배운 거하고 너무 많이 다르구나. 한국은 다 잘 산다. 나중에 조금 시간이 더 지나니까 한국 상품들이 엄청난 인기를 타고,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는 중국 상품을 많이 썼는데 어느 날에 갑자기 한국 상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을 통해 가지고. 근데 한국 상품이랑 중국 상품 비교가 안 돼요. 수준이 다르죠. 이 향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게 한국이 정말 너무너무 발전되고 너무 좋은 나라라는 게, 그러다가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적 제가 동기가 이제 한국 가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 너무 잘 된 게 알게 됐고, 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정권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그 정권이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되니까 앞으로 이대로 가면 정말 통일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 그때 뭐 젊은 청년들은 아마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다시 시작해야죠. 한국의 설 지금 꽤 많이 지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좀 많이 다릅니다. 예. 얼마나 다른지 한번 들어보려고요. 일단은 예. 남한 쪽의 설은 예. 민족 대이동이 시작돼가지고 막 예. 고향 갔다 오는 차 행렬 때문에 막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차례 지내는 건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가 얼마나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2000년도 전까지는 구정을 그렇게 크게 세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북한은 1월 1일 날 친정. 친정날에 굉장히 설을 따뜻하게 보냅니다. 그 왜 따뜻하다고 느끼냐면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끼리, 북한은 이렇게 대이동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기차를 뭐 차 막힌다, 차가 없어가지고 막힐 일은 없고요. 정말 차 있는 사람은 정말 뿡뿡 뚫려서 다 가면 되고요. 기차를 타면 세워라 내오라네요. 전기가 자꾸 끊겨가지고. 그러니까 이동 같은 걸 그렇게 별로 안 한다. 한국처럼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휴가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막 일주일씩이나 이렇게 주진 않고 3박 정도, 길어야 3박 4일 정도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설을 항상 동네 사람들과 같이, 물론 친척들도 같이 새기면 다 오긴 옵니다. 가까운데 친척들 다 오거든요. 그 이제 큰 집에 와서 보내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날에는 이제 북한은 문화가 술 갖고 다니거든요. 인사하러 다니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있는 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붓고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그러면 가서 무조건 그 설날만은 어떤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던 맛있는 음식을 다 아침부터 이렇게 상을 펼쳐놓게 되면 저녁까지 오는 손님까지 다 반갑게 맞아줘요. 그게 친하든 안 친하든, 물론 친한 사람들 많이 가겠죠. 음식을 굉장히 나눠 먹고 서로 이런 데 익숙해 있고요. 그 친척이라서 더 반갑고, 뭐 동네 주민 안 받고 이러죠. 굉장히 반갑게 다 같이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주로 가족분들 위주로 다 같이 모이고, 뭐 구정이라고 해서 뭐 외부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 같이 세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명절날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명절날에. 이게 서울과 시골의 차이 같은 건데, 예. 아직도 시골에 가면 그렇게 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이제 많이 좀 삭막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옆집과 음식 나누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내려오면 명절날에는 별로 할 거가 없어요. 그러네. 예. 자기 혼자 집에서 설을 보내는 일이 쓸쓸해라.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평상시보다 명절이 더 많이 외롭죠. 연락할 때도 별로 없고, 탈북자 친한 분들만 모여가지고 옛날에요. 그 정도로 옛날에 그런 것들이 심했거든요. 그러다가 2000년도 지나서 이제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예능, 한국 노래, 테이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그 친한 사람들 다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바꿔서 듣고 하거든요. 명절 때 아마 지금 구정 때도 북한에서 친한 사람들 오종 모여서 틀고 노래 부르고 아마들 그렇게 보낼 겁니다. 우리랑 똑같게 별 큰 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럼 두 분은 북에 계실 때 주로 부르던 남한 노래 하나씩만 말씀해 보세요. 난 이제 제 얘기 8번입니다, 나. 제 얘기 네. 8번이요? 네. 북한에서는 8번이라고 그래요? 네.
대통령 가까이 8번. 18번. 제2에게. 제 얘기. 우리 아이 쪽에 있잖아요. 80년대 중반 지나서부터 들어왔거든요. 한국 노래가. 녹음기 카세트에 들어왔어요. 중국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걸 계속 복사하는 거죠. 복사하다 나니까 노래 제목은 몰라요. 원판이 아니다 하니까 노래만 나는 거죠. 리스트가 없구나. 예,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거 몰랐거든요, 그걸.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되면서 그 다음에 CDR이 들어왔거든요. 그 CDR 복사는 힘들거든요, 북한에서도. 북한은 우선 이거 복사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비들이 없으니까 CDR 복사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판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거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제목이 적혀 있는 거예요. 혹시 제2에게 처음 들었을 때 예. 영어 제이라고 생각 못했죠? 못했죠. 그냥 사람 이름 제이인 줄 알았죠. 예. 그랬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게 리스트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홍광철님의 제2에게 듣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쓸쓸히 걷고 있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선희의 원판으로 편집할게요. 그러면 유우성님은요? 저희들은 세대가 좀 홍광철 씨랑 좀 많이- 틀리니까 그래요? 좀 다르거든요. 많이 차이 납니까? 많이 차이. 우리는 이제 80년대는 아예 저희들은 못 들어봤고요. 저희들은 90년대 후반부터 그렇죠. 그 이제 라디오를 제일 먼저 접했고요. 네. 저도 그 친구들이랑 아는 형들이랑 이제 라디오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그 뜯어가지고 하다가 이게 굉장히 노래도 완전히 북한하고 노래하고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북한 노래는 무조건 힘이 들어가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엄청 힘이 들어가고 막 고음인데 한국 노래들은 좀 아주 유하면서 노래가 너무 부드럽거든요. 처음에는 같은 말을 쓰면서 이런 노래 어딘 건 잘 몰랐어요. 왜냐면 한국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배웠거든요. 막 모든 것이 북한보다 너무 많이 어렵고 이제 막 먹는 것도 없고 군인들은 미국 사람들이고 모든 게 미국에서 통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계속 배우는 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남한을 통일을 해야 된다. 남한에 있는 동포들을 구해야 된다. 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어느 날에 갑자기 들어오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전혀 배고픈 목소리가 아니었고 아니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노래와 뉴스와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희들은 물론 그 제이 노래는 그때부터 많이 북한에서 부르기 편하고 좋으니까 유행했었고요. 저희들은 젊은 층에서는 뭐 그 사랑을 위하여라든가 뭐 여행을 떠나요, 뭐 남행열차라든가 이런 걸 많이 그랬었군요. 들었어요. 예, 만남. 노사연? 많이 있어요. 예, 그렇죠. 이게 그 우리 민주정부 때 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교류가 많았잖아요. 네. 예.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 가수들이 평양에 가서 공연 많이 했거든요. 그 유경 정주행 체육관이라고 있죠. 네. 그 엄청 큰 체육관이죠. 거기 가서 공연하면은 그때 이제 북한에 가서 공연했던 가수들이 실제로 이제 평양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꽤 알려지는 뭐 이런 정도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 활동하시던 김연자. 김연자. 씨. 그분 같은 경우에도 북한 들어와서 야 반영 좋았어요. 그분 노래 그때 뭘 부르던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노래 그때 당시에 완전 추세됐거든. 혹시 수은등 노래 아니었어요? 잘 생각은 안 나요. 제목이 제목은 잘 생각 안 나요. 그 며칠 전에 그러니까 삼지연 악단 와서 강릉에서 공연할 때 네. 방송사들이 뉴스 전하면서 이제 거기 기자들을 부르잖아요. 근데 기자 리포트 중에 정말 재밌는 게 있었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음악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자기도 뭐라고 멘트를 하냐면 제가 음악 전문 기자는 아니라서 음악 이야기를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느낌이었고 어쨌건 북한 공연단이 와서 한국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객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날 얘기하고 그 옛날에 진짜 그 술 한 병만 가지고 동네를 다 돌 수가 있었거든요. 한 잔씩 이렇게 붓고 세배하면 세뱃돈도 주고 어린애들한테 음식을 맛있는 거 막 베풀고 하니까 그때는 다 베풀거든요. 유성님이 없어도. 살았던 곳은 도시 지역 아니었어요? 아니요, 저는 해령시라는 데서 살았는데요. 시는 시인데 사실은 평양하고 끝이거든요. 평양은 제가 못 가봐서는 잘 모르겠고요. 못 가보셨어요? 예, 못 가봤습니다. 북한에 평양도 안 갔다 온.
저 옹강철님 평양 가봤어요? 네, 거기서 공관학교도 다녔죠. 그러면 거의 뭐 레벨 차이가 있네요. 네. 지역으로만 보면. 지역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강원도 원산까지는 가봤는데 평양은 못 가봤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근데 명절은 저희들은 대부분 그렇게 가족들만 세지만 동네 사람들과 같이 보내는 게 주로 문화가 많이.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네. 북한에 사신 우리 동포분들도 떡국 먹어요? 떡국 먹습니다. 떡국에 고기가 소고기예요, 뭐예요? 요즘 돼지고기를 소고기는 네? 많이 없어서 돼지고기로 떡국을 끓여 먹어요? 돼지고기하고 계란을 넣어서. 와, 이제 네. 처음 들어요. 그래서 이걸 닭고기를 예. 많이 씁니다, 주로. 그렇죠, 그렇죠. 예. 돼지고기는 다 넣진 않고 음식을 제가 베테랑은 아니니까 먹어본 것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닭고기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가끔씩 우리 방송에서 제가 예. 시골 살았을 때 이야기 해드리거든요. 예. 닭을 잡아가지고 예. 그걸 약간 장조림 형식으로 이렇게 맞아요. 절여놔요. 그렇게, 예. 똑같네. 예. 이게 원래는 닭고기가 아니고 꽁고기였어요. 예, 그렇죠. 옛날 선조들은. 예. 그래서 그 장조림을 해서 떡국 끓일 때 같이 큰 솥단지에다 놓고 예. 끓이고 그거 이렇게 딱 넣어서 떡도 그거네. 많이 치고 찰떡 뭐 떡도 많이 먹고 그쵸 뭐 전도 붙이나요? 전도 붙이고 근데 아이고. 집집마다 조금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죠. 예. 어디 가나. 그런데. 지방에 따라서 좀. 예, 지방 따라 맞아요. 그것도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평안북도 쪽에 가면 거기는 전이거든요, 기본. 음. 전 많이 해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손으로 하는 송편. 많이 송편 많이 먹고 그 추석 때 아니에요? 그 설 때도 설 많이 때도 해요? 예, 설 때도 많이 이게 다른 부분이구나. 명태를 쪄서도 먹고 전날이잖아요. 전날이면 가족이 다 모여요. 친척들이.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모이거든요. 다 모이면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모여서 그 만두 빚어요. 그렇죠. 밤에. 북한은 그렇죠. 네, 만두가 훨씬 더 발달했죠. 네, 만두를 빚거든요. 그 떡국에도 만두 같이 들어가죠. 네, 들어가죠. 떡만두가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만두를 빚어서 춥잖아요, 북한은.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그 밖에 내놔요. 그래 아파트에. 냉장고가 따로 예. 없으니까 베란다에다 내놓으면 그 즉시 얼어버리거든요. 재밌어. 아니 그게 민족의 동질감이라는 게 저도 어렸을 때 똑같았어요. 기본 바탕은 똑같았다가 이게 이제 환경의 변화로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지만 네. 말씀하시는 게 저 어렸을 때랑 똑같아요. 설날 밤엔 자면 안 된다고 해요. 우리도 그래요. 밤엔 눈썹이 하얘진다고. 예? 안 된다고 그래요. 카드 노래 하는 예, 거. 그러니까 이게 좀 주패 치면서 그러니까 밤 12시에 종 울리잖아요. 새 박는 종에 그때까지 안 자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종이 울리면 서로 그다음에 새해 인사를 나눠요. 인사하고 근데 거기 세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세배하면 세뱃돈 줘요? 예, 줘야죠. 똑같아요. 그거. 그래서 그 세배 전날에 죄송해요. 나 궁금해가지고 그냥 신기한 거야 지금. 설 전날에 은행에 가서 바꿔요. 새 돈으로? 새 돈으로. 그것도 똑같아.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 쪽에는 100원짜리가 제일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5,000원짜리가 제일 커요. 북한 돈이. 그러니까 그 5,000원짜리 턱 주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 북한 그래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돈이 많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서 적어도 500원짜리로는 바꿔요. 500원, 1,000원 이런 걸로 바꾸거든요. 새 돈으로 또. 예. 그렇게 바꿔서 그다음에 보관하고 있다가 아이들 인사하면 줘요. 그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세뱃돈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애들은 또 무슨 사진도 가서 찍고 그다음에 책방에 가서 뭐 설 때면 설날 아침에는 팔아요. 새로 나온 그런 그 만화책들 이런 거 많이 팔거든요. 책방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서 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신정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 네, 구정도 이걸 그렇게 해요. 구정도 그렇게 한다고 네, 해요. 그 형네 동네 구정. 우리 동네 완전히 많이 그게 그러니까 평양과 그 해령의 차이가.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구정 날에는 하루밖에 안 쉬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특정 시점까지는 정부가 신정을 권장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근데 그걸 못 바꾸고 예, 예. 결국에는 국민들이 하는 방식으로 따라간 게 신정은 하루만 쉬고 예. 구정은 설이라고 불러요. 그 제가 구정이란 말 아니죠? 기억하는 거는 없어서? 2000년대 이후에 북한도 구정을 생게 이전에서 예. 생게 구정 생기 2003년도인가 더 아마 2월이었어요. 2003년도 2월인가 그때 그 제일 처음 음력설 세기 시작했거든요. 구정을.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 전에는 신정을 셌는데 그렇게 하죠. 그리고는 아침이면 그 직장